개성이 미쳤는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라도의 캡틴쿡 캐메런 놀이 한정판입니다. 시계질을 시작하면 경제관념이 바스라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짜리 시계를 사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300만원, 그리고 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시계에 쓰는 나와 배달비 3000원이 아까워서 포장을 선택하는 나와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의 시계를 여러 개 구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시계를 구매하기 전에는 항상 난 이거 사서 귀속할 거야,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이 결심이 지켜진 적이 없고 이 말을 지킨 지인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계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계속해서 매력적인 시계를 뽑아내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익숙한 것에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처음 보는 것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판매해야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가게 돼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남들은 전혀 모르는 고가의 시계를 사서 즐기다가 이렇게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후회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계 생활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그 시계가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시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에 인정받는 모델이어야 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가격 대비 좋은 스펙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다이버워치는 정말 많습니다. 시계 애호가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계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돈 주고 구입하고자 한다면 장바구니에 들어갈 만한 다이버워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다이버워치 자체를 잘 다루지 않고 피프트 패덤즈의 매력적인 모델들은 매우 소량, 그것도 한정판으로만 VIP 선에서 마무리되고요. 서브마리너라는 지배자 앞에는 부담스러운 프리미엄이, 바로 아래에는 육중한 시마스터, 매력 터지는 파네라이, 최고의 미모 슈퍼오션 헤리티지, 덕후들이 선호하는 블랙베이 오팔과 사무실 여직원도 아는 아쿠아레이서, 디자인만큼은 호불호를 타지 않는 에커스와 빈티지한 식파, 터틀을 비롯한 헤리티지 세이코 다이버들, 그리고 캡틴 쿡. 이 11개의 아이코닉 다이버워치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약속이나 한 듯이 오묘하게 조금씩 다른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것들은 이미 검증된 브랜드의 검증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소득 수준 그리고 통장 잔고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캡틴 쿡이라는 다이버워치는 독보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니스 선수 캐머런 노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가죽 파우치, 나토, 가죽 스트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선수의 생일인 8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823개 소량 만들어졌어요. 테니스의 점수 체계는 러브, 15, 30, 40 이렇게 애매한 숫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5분씩 시계바늘을 옮겨 총 4번을 이기면 바늘이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이 점수 체계가 시계 다이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4개의 작은 테니스공이 샛노란 야광점으로 변해서 12시 방향의 러브, 3시 방향의 15, 6시 방향의 30, 9시 방향의 45가 아닌 8시 방향의 40입니다. 왜 45가 아니라 40일까? 45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변했다라는 썰이 유력해요. 캡틴 쿡의 가장 강력한 헤리티지는 오목한 베젤입니다. 오목한 베젤이 캡틴 쿡이고요. 이 베젤은 평범한 다이버워치를 캡틴 쿡으로 만들어냅니다. 1960년대 다이버워치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렇게 오목한 베젤의 다이버워치를 만드는 브랜드가 몇 개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캡틴 쿡조차 그렇게 많은 수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오목한 베젤이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강력한 헤리티지가 되었지만요. 제가 여러 웹진을 살펴보았는데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는지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캡틴 쿡을 리뷰하면서 퀄리티가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퀄리티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디테일이 좋은 시계 같습니다. 마감 방식이 특별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리싱, 브러싱, 마감 방식이고요. 햇빛이 화려한가? 아니에요.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케이스와 러그의 디자인은 다이얼과 다르게 심플한 편입니다. 퀄리티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 워치메이킹의 기본기가 굉장히 튼실하다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 평평해 보이는 핸즈에는 살짝 굴곡을 주어서 빛에 대한 반응성을 높인 것, 시계의 방향에 따라 돌아가는 닷의 깔끔한 피니싱, 밀키링을 깨끗하게 잡은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 입체적인 양각 인덱스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흐트러짐 없는 야광, 세라믹에 대해서는 최고의 강점을 가진 브랜드라 베젤 인서트는 말할 것도
넣었고요. 기본을 잡은 상태에서 디테일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라도뿐만이 아니라 스와치 그룹 소속 브랜드들의 평균적인 퀄리티가 확 뛰어오르더니 상위 브랜드와의 격차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폴리싱이 허접해서 표면이 일그러진다, 유격이 심해서 흔들거린다, 스크래치나 먼지가 가득하다. 기존의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었던 퀄리티나 QC 부분에서의 약점들은 이제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시계 애호가분들의 기본적인 지식과 시계 브랜드에 요구하는 퀄리티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리뷰의 방향성을 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의 급간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는 퀄리티 차이에 대해서 포커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애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라면 단순히 퀄리티로 시계의 위대함을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마감의 한계치는 막혀있고 아래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라도를 보고 있으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시계씬 안에서 일반적이면서 무난한 시계 브랜드보다는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더 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생각은 애플워치에 손이 닿는 것까지 티소 제외하고 전부 망할 거다. 최상급 럭셔리 및 하이엔드 브랜드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몇 개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계 브랜드들 사이에 만듦새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오히려 한두 달치 월급을 모으면 손닿을 수 있는 브랜드면서 강한 개성을 가진 아이코닉 워치를 보유한 워치메이커가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캡틴 쿡은 호불호가 갈리는 다이버 워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려해요. 다이버 워치는 원래 화려하죠.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베젤 인서트의 소재가 알루미늄에서 세라믹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스틸 스포츠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이버 워치의 화려함을 따라올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캡틴 쿡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에요. 무채색이 아닌 유채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볼록한 디자인의 다이얼과 화려한 썬네일, 심지어 여기에는 그라데이션까지 들어갔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 브러싱과 짙은 매트 다이얼과 화이트 다이얼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 W 구조를 가진 독특한 디자인, 좋은 퀄리티의 세라믹 인서트가 입혀진 역방향 베젤, 거기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덤덤한 브러싱 마감보다는 화려한 폴리싱 마감이 주가 됩니다. 이 정도 화려함에 비견할 수 있는 다이버워치는 피프티 패덤즈나 슈퍼오션 헤리티지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성 있는 다이버워치를 원하지만 캡틴 쿡의 화려함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애호가 분들에게는 수류탄을 닮은 이 세라믹 캡틴 쿡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류탄은 최고의 캡틴 쿡이라고 생각해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763으로 파워매틱 80의 라도 버전입니다. 무브먼트의 성능과 효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브먼트를 사파이어 글래스로 오픈시켜 놓았고, 사파이어 글래스 안쪽으로 어두운 색 필름 위에 캐머런 노리의 사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루백이지만 무브먼트는 잘 안 보여요. 다이버워치 하면 전통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클래식한 다이버워치, 다이버워치는 다이버워치다워야 해. 단단한 툴워치스러운 디자인에 케이스백은 당연히 막혀 있어야 하고, 조금 두껍더라도 완벽한 방수 성능, 헬륨을 방출할 수 있는 기능,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강력한 야광.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에게 너 이거 차고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오케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다이버워치. 아니야,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이 실제로 다이빙을 할 때 이런 기계식 다이버워치를 차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가볍고 얇고 예쁘면서 실생활에 더 유용하고 편한 스펙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스킨다이버 선호자들. 캡틴 쿡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SO 인증이라든지 방수 같은 스펙적인 측면은 전자에 부합하지만 드레시한 디자인은 후자의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 두껍고 무거운 시계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의 약세, 시계의 사이즈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다운사이징의 추세, 현대의 트렌드는 전통적인 다이버워치에서 스킨다이버워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도는 브랜드의 색채가 꿀만큼 찐득한데다 기존 시계 브랜드의 피라미드에서 살짝 떨어져 나와 있는 이질적인 브랜드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곳은 단단한 기본기 위에 쌓여진 디테일을 바탕으로 클래식과 힙,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코닉 워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